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구조체 문제가 또 등장했네요. 구조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자, 구조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자료형을 묶어서 하나의 사용자 정의 자료형으로 만든 다음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 게 구조체죠. 자, 이 구조체 역시 데이터라는 이름의 태그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자료형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의를 했네요. 하나는 정수형 변수고요. 하나는 A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인데 얘는 누구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겠다? 캐릭터형 자료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겠다 라고 해서 하나의 구조체를 여기 현재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포인터에 대한 개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죠. 한 번 더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포인터라는 것은 주소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는 변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A라는 변수는 역시 포인터 변수이므로 이 안에는 주소를 넣을 수 있겠고요. 역시 여기 캐릭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A라는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자료형, 즉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무슨 형이다? 캐릭터형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즉 얘는 항상 주소 저장용이기 때문에 32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 크기를 갖게 되는 거고 고정이죠. 항상 얘는 이 안에 주소를 담고 있게 되고 얘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자료형이 캐릭터형이다. 얘가 캐릭터형인 게 아니에요. 요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포인터 항상 여러분 혼동되게 생각하는 것이 요 자체가 A가 아니고 얘는 주소 저장용으로 쓰는 고정 크기 4바이트고 얘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자료형을 뭘로 하겠다? 캐릭터형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선언하지만 실제 자료에 접근할 때는 얘가 이렇게 간접 참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것만 여러분 조심하시면 되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콘스트가 나와 있네요. 요거는 어떤 의미죠? 한번 저장된 자료형이 바뀌지 않도록 만약 바뀌려는 시도가 있으면 에러를 표시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콘스트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해서 이게 뭐지? 헷갈리죠. 잠깐 정리해 봅시다. 지금 요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요렇게도. 그래서 이렇게 자료형 앞에 콘스트가 나오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내용, 즉 포인터 변수 A가 가리키고 있는 요 안에 있는 값이 만약 바뀌게 되면 에러를 주라. 즉 한 번 값이 정해지고 나서 더 이상의 값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앞에 쓰일 때는 가리키고 있는 요 안에 있는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포인터 변수 앞에 이 콘스트는 얘가 가리키는 곳을 다른 곳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에러를 표시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즉 한 번 값이 정해지면 더 이상 그 값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짜는 도중에 실수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셔서는 이 콘스트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개념을 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본문 들여다 봅시다. 자, 데이터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이용해서 배열 하나를 만들었어요. 즉 이 배열은 그 구조 자체가 구조체죠. 그리고 여기에 초기값을 이렇게 할당을 했네요. 자, 역시 여기도 첨자가 없으니까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의 크기를 갖는 구조체 배열을 만들어란 뜻이구나 라고 알아서 만들어 주겠죠. 자,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각각 I와 A라는 이름으로 또 나눠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기값을 각각 이렇게 할당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1 그리고 A, B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1이 들어갈 거고요. 맞죠? 자, 이때 이 A, B. 자, 요건 어떻게 되죠? 얘는 지금 주소를 담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맞냐면 얘는 문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적절한 위치 하나를 잡아서 AB라는 문자를 저장한 다음에 그 위치를 얘가 가리키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나요? 자, 여기 안에 AB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AB라는 문자를 기억 장소 어느 공간에 컴퓨터가 임의대로 만들어서 저장한 다음에 이 위치를 얘가 이렇게 가리키도록 이게 맞아요. 그리고 얘가 문자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반드시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널 문자를 추가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이 그리시는 게 맞습니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2가 들어가고 그리고 얘는 얘를 가리키게 되고 역시 얘도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자,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역시 얘는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얘가 한 덩어리.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각각의 구조체 덩어리가 돼 있겠죠. 여기까지 마무리되었으면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P라는 포인트 변수 하나를 선언하는데 얘는 구조체 데이터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겠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라는 배열의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그 주소를 가리키도록 하라. 결국은 P라는 이름의 포인트 변수가 있겠고요. 얘는 누구를 가리켜요? 얘를 가리키고 있겠네요. 시작점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네요.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여기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전체를 이렇게. 그렇죠? 자, 이런 모양에서 자, printf 함수를 만났어요. 여기 안에 형식 지정자를 보니까 %s예요. 자, %s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문자를 출력할 때 쓰는 형식 지정자잖아요. 여기에는 보통 누가 대입이 돼요? 주소가 대입이 되죠. 어떤 주소를 거기다 대입해주면 그 주소에 있는 시작점부터 누굴 만날 때까지 문자의 끝을 만날 때까지 쭉 출력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여기에 지금 대입되는 값은 뭐다? 주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결국은 이 내용이 전부 다 주소다 라고 생각해도 되죠. 자, 그럼 이 부분 한번 들여다봅시다. P의 A라는 즉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A라는 그 항목 값을 가져와라고 했죠. 즉 P가 가리키는 곳은 지금 현재 얘잖아요. 여기서 A면 누구예요? 얘죠. 얘는 지금 이 안에 있는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소죠, 주소. 즉 여러분들 이렇게 쓰셔야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셔야 맞잖아요. 이렇게 멤버 지정자 이용해 써야 되지만 화살표 연산자 이용해서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소 안에 있는 이 값, 얘는 주소죠, 주소. 이 주소하고 뭐하고 요거하고 두 개를 합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럼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I예요. 그러면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I면 이 값을 의미하는 거죠. 얘도 역시 이런 의미잖아요. 그 값을 꺼내와서 그렇죠? 그 값을 꺼내와서 거기다가 2를 빼라. 즉 2에서 2를 빼라. 이런 의미가 되죠. 결국은 요거는 일종의 정수 연산이 돼가지고 결과값이 1이 되겠네요. 1. 그래서 이 값을 누구하고 얘하고 서로 더해라. 즉 주소와 1을 더해라. 그리고 그 값을 누구에게 넘겨줘라? %s에게 넘겨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주소에 1을 더해라는 의미, 요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죠. 지금 이 주소라는 것은 실제 이제 가리키고 있는 얘를 의미하는 거죠. 이쪽 지금
D와 C가 저장되어 있는 여기의 의미를 하는 거죠. 여기에다 플러스 1을 했다는 것은 현재 여기서부터 한 칸을 더 진행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있는 이 주소부터 쭉 출력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날 때까지? 문자열의 끝을 만날 때까지.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 플러스 1은 숫자 1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가리키고 있는 자료형에 따라서 이 1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캐릭터형일 경우에는 이 1이라는 의미는 1바이트를 의미하지만 만약 정수형일 경우에는 수소 1은 4바이트가 증가되는 그런 모양을 갖는 거죠. 뭐 여기까지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1이라는 개념은 현재 내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서부터 한 칸 더 진행하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C부터 문자열의 끝을 만날 때까지 출력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결국 결과는 뭐가 나온다? C가 출력이 될 거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A, 즉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이 구조체 안에 A라는 곳, 거기 안에 있는 이 주소하고, 그죠? 얘는 현재 주소니까 주소하고 여기서 연산한 결과, 즉 1이 나왔죠. 1을 더해서, 즉 이 주소에 1을 더해서 여기에 전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을 더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한 칸 더 전진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부터 문자열의 끝을 만날 때까지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결과는 역시 C가 나오겠네요. 자,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포인터의 주소 부분 놓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문자열과 배열 그리고 포인터 변수가 각각 갖는 그런 의미들을 한 번쯤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설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